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의 화력발전소 추진계획 발표 이후 지역 상공계와 사회단체가 건립을 촉구하는 반면 환경단체는 시민대책회의를 구성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은 여론 동향을 주시하기만 할 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는 지난달 포항제철소에 500메가와트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7% 이상 전력 비용이 올라 원가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지역 상공인들이 가장 먼저 찬성 의견을 모았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경제 파급 효과가 있고 연이는 110만 명이 넘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경기에 기필코 건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환경 문제는 환경부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어차피 건설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포스코의 원가 절감 효과가 크다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정부의 철강산업 규제 완화 등에 포항시 등 행정기관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적극 나서서 유치활동에 도움을 줘야 되겠고 또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각자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포항의 경제를 크게 회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는 화력발전소 반대 시민대책회의를 구성했고 서명운동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대책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포항은 청정연료 사용 지역이고 석탄 화력 발전소는 환경 악화의 증가 요인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굳이 포스코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면 천연가스나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력발전소 건립을 두고 찬반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포항시는 지역경제 상황과 여론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지혜를 모으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에서도 메르스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환자가 재직 중인 고교생들에 대한 메르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등 지역에서 메르스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 의심 증서를 보였던 동료 교사는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고 기침과 설사, 근육통 증상을 호소했던 해당 학교 학생 13명도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더욱 철저히 해야 할 상황이고 보건당국은 또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모두 514명이 메르스 환자와 직간접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의심 환자로 격리하고 나머지 접촉자 가운데 277명을 자가격리, 236명은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 중입니다. 포항과 경주 등 메르스 확진자와 직접 관련된 지자체들은 수시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직위를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 자가격리자가 외출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터미널과 역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에 나섰습니다. 격리 대상자에 대한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병의원을 통한 그런 예방활동 또 시민들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본 체제를 갖추는 시기라고 봅니다. 한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교사가 근무했던 포항 기계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는 6월 15일부터 닷새간 휴업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아파트의 각종 공사 계약이나 비용과 관련해 비리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비리가 확인되더라도 아파트 관리 규약이 어수해 책임을 묻기가 힘들어 주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윤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5월 시작된 15억 3천만 원짜리 냉온수 배관 교체 공사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수십 곳에서 물이 새는가 하면 공사를 마친 곳도 한참 물을 틀어놔야
뜨거운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사 전에 이거 한 바가지만 받으면 따뜻한 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공사 후에는 지금 거의 한 바퀴수를 받아야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배관을 확인하자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배관과 계약서의 배관, 실제 시공한 배관 모두 다른 종류였습니다. 설계 감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도 설계 변경이라든지 문서 동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나서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해도 안 들어주고. 결국 주민들이 대구시 공동주택 감사팀에 감사를 요청한 결과 이 아파트는 16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각각 과태료나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책임이 밝혀지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지 않으면 그만두게 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자를 해임시키기 위한 주민투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협박과 방해에 가로막히기 일쑤입니다. 그 선관위원장한테 재선과 보궐선거 다 하락했지만 의결이 그렇게 돼 있는데 좀 부시지 마라 한다 하면서 아파트 관리 규약이 현 집행부에 유리하거나 모호하게 된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그 관리 규약대로 이제 그 선출하고 이제 이런 그 진행하는데, 예, 근데 그 관리 규약 그 이제 자체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빈약한 거죠. 결국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진 가운데 지금도 명예훼손과 폭행 등 고소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상주하면 감이 유명합니다만 요즘은 감 못지않게 베리류의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확철을 맞은 오디와 블루베리, 복분자가 상주 지역을 알록달록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쌀과 누에, 곶감의 주산지 상주, 세 작물 모두 빛깔이 희다해서 300의 고장으로 불립니다. 이 중 누에는 양잠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 생산으로 대체돼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알이 박힌 오디를 일일이 따느라 손까지 온통 검붉게 물들었지만 수확의 즐거움이 더 큽니다. 따는 게 힘이 너무너무 들어도 팔로가 좋으니까 힘드는 거 없어요. 나가니까 돈이 되니까 그게 재밌어. 상주의 오디 재배 면적은 58헥타. 120농가가 연간 167톤을 생산해 경북 1위, 전국 2위 규모입니다. 뽕나무 재배를 위해 비닐하우스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오디가 상주 전통 작물이라면 블루베리는 7, 8년 전부터 상주에 정착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기존 농가보다는 귀농인들이 주로 재배하면서 주산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역시 열매를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지만 블루베리 한 알이 100원 안팎에 출하될 정도로 고소득 작물입니다. 품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해요. 지금 그 서울 경매시장에서는 상주 블루베리가 최고급으로 쳐져요. 복분자는 블루베리에 조금 앞서 상주에 재배되기 시작해 지금은 도 2위, 전국 7위의 생산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들 세계 베리류 최대 주산지로서의 상주를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상주 베리 축제는 메르스 때문에 취소됐지만 상주시는 내년 수확철인 이맘때 다시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벤처 사업을 공모해 투자자를 연결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포스코의 창업 프로그램인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가 성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에너지와 바이오, ICT 분야 등의 12개 벤처 기업을 선정했고 포스코 창조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통해 41개 벤처 회사에 69억 원을 직접 투자해 68%의 매출 성장과 35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얻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철강제 수입 감소로 지난달 우리나라의 철강제 수입이 10.6% 감소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철강제 수입은 164만 8천여 톤으로 중국과 일본의 철강제 수입이 각각 12.5%, 19.6%씩 줄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것은 경기 침체로 내수가 줄고 지난 3월과 4월에 확보한 재고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메르스 의심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네이버 카페에 유포한 혐의로 포항시청 소속 7급 공무원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일 메르스 의심 환자의 실명과 나이, 주소가 포함된 문서를 작성한 다음 해당 문서를 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이 지나면서 6월 중순에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연일 안개 소식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안개가 껴있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17도, 포항 19도, 경주 18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영덕 26도, 포항 28도, 경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구름 많으면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독도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동해 전 해상 구름이 많이 지나면서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6월 중순의 평년 기온 보이면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